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잘 다녀오셨나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TV 앞으로 오셔서요. 저희 2부에는 특히나 위원님들 종목이 공개되기 때문에 특히나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퀴즈 창구 샵 0082번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 1번일지 2번일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부의 문 활짝 열었으니까요.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반등했고요. 또 오늘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 안정된 흐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0.65% 상승해서 2,44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나홀로 매수세가 들어왔죠. 2,500억대 사들였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강한 매수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899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900선 돌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0.59% 상승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25억대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3거래일째 동반 매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유가 증권시장 강세 보임에 따라서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종가 1,179원대에서 형성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고 있지만 1,300만 원 선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0.28%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3% 넘는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4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STG 보도록 하겠습니다. STG가 23% 급등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스텔피오 골드 토큰과 오미세고는 각각 4%대와 2%대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에서도 혼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에어드란이 2% 그리고 1%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과 라이트코인은 각각 1%대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 맞은 것처럼 첫 번째 코너죠. 맞습니다. 상 맞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차례대로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오늘은 상한가에 안착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총 4개의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국동부터 제주반도체까지 각각 오른 종목들 왜 올랐는지, 상한가에는 어떻게 안착을 했는지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충성 위원님께 위에 있는 2가지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동과 동양피스톤, 각각 오른 이유들이야 다르겠지만 일단 동양피스톤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해서 오른 것 같고 일단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 위원님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국동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오전에 매매 시그널 때 한 7월 말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추세가 조금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상승을 했다가 상한가 달성을 하고 조금 눌리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오늘 또 상한가에 달성을 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좀 흔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눌림 자리가 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단에서 조금 잘 공략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크게 쏠쏠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멀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 하단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비중 축소 대응하셨다가 다시 눌림 자리에서 재접근 하시면서 계속 좀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양피스톤이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동양피스톤입니다. 일단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을
뭐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보실 필요가 없어요. 매수 자리를 언제 사야 되지? 지금 뭐 20% 30% 떠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순환매 이게 돌아가게 되면은 대장주는 계속적으로 물론 대장주는 있지만 대장주가 다 잡혀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자금들이 기존에 올라갔던 것들에서 좀 빠져나와서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많이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달성한 만큼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넘어가야 될 자리는 8,000원 구간인데 일단 저 자리까지 넘겨준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흔들기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부 비중소 대응, 수익 실현 대응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고, 만약 이 종목을 놓치셔서 안타까우신다면 뭐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하시지 말고 항상 이제 상승 눌림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적절히 좀 떨어지고 하단이 잡혀서 반등으로 치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해 보시면은 충분히 크게 좀 끌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 중에 국동과 동양피스톤 위원님께서 차트까지 봐주시면서 자세하게 전략 설명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놓치셨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동 또 특히 7월 달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상한가에 가버려서 정말 다시 한번 돗자리를 깔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상한가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KPM테크와 제주 반도체입니다. 두 종목 다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KPM테크가 상한가를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벌써 5번째 상한가거든요. 네, KPM테크는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섹터에 많이 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업적인 내용물을 먼저 잠깐 보면 제조 화학 쪽으로 좀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IT 핵심 전자 부품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종목에 걸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테마가 상당히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랐던 이유는 보시면은 휴머니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 중간 결과 발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이제 휴머니젠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3상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상 임상 하고 있는데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나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보시면 3상 임상 결과 중간 발표할 때 FDA에서 중단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도렐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발표됐는데 KPM테크가 왜 관련이냐면 이 KPM테크가 휴머니젠의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매기가 좀 형성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테마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오늘 이 종목이 이제 바로 급등한 게 아니고 장 초반에 살짝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왔다가 그대로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렸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좀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바뀜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셔야 되고 내일 흐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양봉을 좀 유지한다면 이 종목은 단기간 시세가 며칠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고점을 내일 넘어서지 못하고 좀 밀린다면은 역시 역으로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흐름을 보시고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인 1870원을 내일 지켜진다면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 가격을 만약에 좀 짧게 산정을 하시려고 하면 위쪽으로 한 2,300원 조금 오버되는 요 지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이제 오버슈팅이 나서 갭으로 상승하면서 이 지점을 터치한다면 물량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 반도체인데요. 사실 이제 이 종목도 오늘 느닷없이 올랐습니다. 느닷없이 올랐고 이 종목 왜 올랐냐라는 부분에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많은데 인과관계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하웨이에 관련된 제재가 발표가 되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하웨이에서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종목도 이제 우리나라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일주 기간 동안 재고를 상당히 이제 끌어모으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중국 자체 내에서 반도체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가 성립되고 그렇다면 중국에서 그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SMIC가 그냥 대안으로 좀 대두가 됩니다. 사실 이 회사가 그렇게 기술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안 되는데 그냥 우격다짐으로 논리상으로 대안을 삼는다면 중국 내 SMIC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공급하는 업체가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관관계에 들어와서 논리로 제주 반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급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왜 올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로 하웨이 제재에 대한 부분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도 오늘 장대 양봉으로 좀 밀어 올렸는데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역시 이제 이 종목도 내일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기술적으로 4,400원 정도의 직전 고점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세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익을 끌고 갈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내일 장대양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밀려버리면 이 종목은 시세가 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역시 이 종목도 내일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기점을 좀 잡으신다면 내일 만약에 갭으로 상승하고 4,570원, 80원 요 구간 넘어가면 일단 보유 관점. 만약에 4,570원 요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최소 이제 절반 정도는 털어내고 나머지 절반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한가 간 종목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피 상승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코스피 상승 종목입니다. 첫 번째 지능기업 11% 상승했고요. 백광산업이 10% 넘는 상승, 그리고 넥스트사이언스 역시 1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지능기업부터 살펴볼 텐데 위원님, 제가 오늘 지능기업이랑 지능기업 EUB 이 종목들 아침에 분명히 상한가 갔었는데 지금 다 떨어지고 11%까지 내려온 걸 지금 확인을 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흘러간 걸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사실 이제 상한가로 들어가기에는 오늘 조금 소재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신규 수주 부분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주에 613억 규모 정도 신축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올랐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가기에는 모멘텀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발성 모멘텀 호재로 받아들여졌고 주가는 오히려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체적으로 2,800원 위에서 강하게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주의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2,380원 내일 만약 여기가 지지가 되면 일단 보유를 하실 수는 있는데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내일 2,380원 이탈되면 일단 전량 청산한 전략, 2,380원 지지되면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백광산업인데요. 이 종목도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올랐다가 상당히 좀 많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도 펀더멘탈에 기인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국회 발언하고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지면서 유니스 의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고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장중에 강하게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치 테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이 있는 인물에 단기적으로 이슈화 될 때 이 주가도 같이 이제 부각되는 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이 종목도 시세 연속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고점대에서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주가가 4,000원, 4,050원 여기 넘어가는 구간에서부터 대량의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단발성으로 접근을 하고 고점에서 차익 매물 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3,540원 정도 여기가 지켜지면 보유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넥스사이언스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오늘 강하게 올랐다가 장중에 낙폭을 좀 다시 상승폭을 줄이면서 10.62%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왜 올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사실 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뚜렷하게 이 종목이 오늘 뭐 급등했던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렵고요. 굳이 이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를 좀 유추해 본다면 이 종목이 예전에 미국의 그 이미노믹 페아톡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예전에 HIV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테마가 형성됐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좀 했는데 계속해서 이 종목을 이 종목과의 이 회사 간에 합병 이슈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이 되냐 안 되냐 혹은 여기가 되냐 또 다른 곳으로 되냐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불거졌는데 아마도 또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돼서 아마 이 종목이 좀 뜨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뭐 펀더멘탈이나 테마에 특별히 엮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역시 아마 합병 이슈가 내일 정도에 아마 또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은 역시 이 종목도 아침에 급등후 다시 대반등을 주면서 기술적으로 위쪽에 보시면은 6,300원 이상대에서는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6,300원 위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차익 매물에 의해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역시 이 종목도 신규로 접근하시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5,900원 지지가 유지가 되면 한번 보유를 해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탈된다면 빠르게 청산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상승 종목 3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 상승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3가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엔디포스 아깝게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레고캠바이오와 현대공업도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네, 새 종목 최충성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요. 위원님,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오늘 21%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부터 함께 봐주시죠. 네, 일단 엔디포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상승을 했던 뭐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이 상승한 것들은 기존에 이제 상승을 시작할 때 그 탄력성을 좀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대응을 하시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매수를 하시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그 기회를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7월달, 8월달, 9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눌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일선 타고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가 조금 중요한 시점 같아요. 전고점을 딱 부딪히고 살짝 돌파를 해줬지만 이제 흔들기 자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되 일단 지지 라인, 하단 지지 라인은 한 9,000원 선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충분히 이제 한번 눌렸다가 크게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지금 자리에서 올라타는 구간은 아닙니다. 보유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9,000원짜리 보시면서 일단 10,000원을 확실히 좀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준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디포스 제가 알기로 4,000원대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보세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네. 장기 편선 61선, 121선 저 돌파하는 저 정배열이 시작되는 저 구간만 잘 노리셔도 크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도의 측면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45도 윗단에서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거의 70도 각도로 움직이죠. 일단은 계속 추세적으로 움직일 때는 눌림이 거의 없이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눌림이 발생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그냥 매도 대응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천천히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기존에 처음에 상승이 시작할 때보다는 탄력성은 다소 이제 떨어집니다. 주가가 무거워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전에 뭐 강하게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달성하면서 올라가던 그런 탄력성은 지금에서는 조금 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짧게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일단 박스권에 지금은 좀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6,000원, 7,000원 구간, 박스 밴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되, 이게 눌렸다가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보셔야 돼요. 다소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다소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눌림이 제대로 나온다면 121선까지도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모습이 그렇게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주의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상승이 나오면 비중 축소 대응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오늘 조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이 조금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는 내일 제일 좋은 자리는 오늘 종가 정도에서 이제 내일 시초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밑꼬리를 달고 위로 뿜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오늘 종가가 내일 시초가 정도, 아니면 살짝 2-3% 정도 떠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흔들기가 살짝 나온다면, 밑꼬리를 만들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만든 봉의 한 중간봉 정도를 훼손하지 않고 밑꼬리를 딱 달아줘야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딱 접근을 노려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힘을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다면 한번 하단으로 꺾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상승을 할 겁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내일 갈 건지 아니면 돌아서 갈 건지는 지금 심리적으로 정확히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힘이 하방으로 어느 정도는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이 조금 밑에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주의 깊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만약에 윗자리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7,200원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게 기준 라인으로 삼으시고 위로 올라가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 놓치는 걸, 손절 대응하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눌림 자리가 오거나 확실하게 이제 상승이 잡히는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살 수 있어요.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 괜찮고, 만약에 하단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뭐 흔들림 상관없이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자세하게 위원님께서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우리 애청자분이 앤디포스 따라갔다가 오늘 조금 물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앤디포스 목표가 어디까지 보는 게 적정할까요?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고요. 네. 현실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윗자리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뭐 욕심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상 뭐 2% 3%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조금은 나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챙기시고 다시 이제 확실한 눌림 자리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만약에 조금 더 끌어가시는 부분은 일부 챙기시고 나머지는 10,000원을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끌고 가시는 거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점에 딱 부딪혀서 매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AS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하락 종목들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피 하락 종목입니다. 영진약품 5%가량 하락했고요. 드림텍과 한솔홈데코 역시 각각 4%대 그리고 3%대 내려왔습니다.
네, 이 세 종목의 공통점들이 사실 그동안의 상승을 좀 많이 해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조정세로 예상이 되는데 세 가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영진약품인데요. 영진약품은 사실 그동안 주가가 6,000원대에서 뭐 12,800원대에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안타까운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제대로 자리 잡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는 이런 펀더멘털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코로나19 치료제가 부각되고 있는 덱사메타손과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BTS 초상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재료가 노출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런 테마주들은 이제 재료가 노출되게 되면 거의 이제 거기가 고점인 경우가 많은데, 역시 BTS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오히려 거기가 고점이 됐고요. 상당히 이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급등한 이후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5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반등 폭은 이제 위쪽의 고점의 차익 매물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부분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 목표 가격을 이제는 한 11,500원 정도까지 잡고 그 사이에 올라오면서 거기까지 올라오면 좋지만 만약에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꺾이면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고 이 종목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드림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이제 이 종목도 6월 달부터 7월, 8월까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테마에 엮여 있던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진단키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진단키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의 시세가 한 번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종목들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림텍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유럽에 공급이 된다라는 뉴스가 오히려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진단키트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는 대부분 모습이 좀 비슷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재차 급등을 했고, 상승 이후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꺾여버리면 상당 기간 시세가 이제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까지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오랫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중 고점 형태에서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신규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4% 넘는 좀 하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과 모레도 계속 하락이 좀 이어진다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을 우선 수립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반등 시에 목표 가격을 좀 보시겠다면, 지금은 최대 목표 가격을 2만 원 정도로 놓고 대응한다. 다만 2만 원을 가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꺾이면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역시 이제 한솔 홈데코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번에 이제 급등할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상승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리면서 탄소 배출권인데요. 한솔 홈데코는 이제 건자재 업체, 목재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호주에서 조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림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소 배출권이 좀 부여가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왔지만 오늘 일부 좀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은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을 1,490원 정도로 잡고 만약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서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인다면 주가는 아마도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나가는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490원 지지로 보유하면서 고점 돌파 시도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 홈데코도 다시 한번 좀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과 시장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들이고 톡방에서 워낙 우리 또 이지환 전문가님 정말 리딩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가득가득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필로시스 헬스케어 오늘 9% 하락폭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종목들도 7%, 오스템 마지막으로 6%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면서 하락한 종목들 꼽아봤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종목 최충성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요. 한 종목씩 이제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는 상승 종목 목록에 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또 하락 종목으로 오늘 또 꼽혔습니다. 하나하나 봐주시죠. 네, 일단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이 눌림 구간 이 윗자리에서 좀 들어가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눌림 자리에서 아니면 윗자리에서 좀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종목 진단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단 10,000원 정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00원 조금 안 가는 그런 구간까지는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뭐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뭐 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달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지금 신규 진입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조금 수익 실현 대응하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11선을 지지해 줄 건지 아니면 21선 지지받고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한번 꺾었다가 이제 중장기적인 파동으로 반등을 할 건지 어쨌든 상승은 하게 돼 있습니다. 9,000원, 10,000원짜리까지는 한 번 더 가줄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바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돌아갈 거냐의 차이입니다. 뭐 시간적으로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다.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는 접근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조금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기업 정보 한번 봐드리면은 지금 관리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조금 피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기본적인 맥락에서 재무제표는 확인하고 좀 투자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옵틱스입니다. 일단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오늘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박스권 상단 어느 정도 올라와서 조금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 괜찮고 일단 2,500원짜리 딱 달성을 오늘 해줬는데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돌파 시도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뭔가 2,500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하단으로 돌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기계적으로 2,500원 돌파를 정확히 해주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수익 구간이시라면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세요. 매수 자리는 돌파 매매를 하셔야 되고 2,500원을 돌파해 주는지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2,50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 주지 못하면 수익 시즌 대응하셨다가 다시 눌림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스템입니다. 뭐 차트를 굉장히 잘 이쁘게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61선, 121선 이평선 정배열로 이제 만들고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각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살짝 하락이 나왔다고 흔들리실 자리는 절대 아니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5일선 깨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장을 장식했던 종목들 하나하나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상 맞은 것처럼 코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슬기로운 주식생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번인지 2번인지 지금 문자로 최충성 위원님의 종목 마구마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슬기로운 주식생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문자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통해서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최충성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 바로 파이오링크였습니다. 목표가 16,500원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목표가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계속 보유일까요? 네, 일단 16,100원, 5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일단 네. 조금 눌렸습니다. 뭐 저 자리 살짝 올라간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여행 가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렸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해 가면서 이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 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13,000원, 14,000원 구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면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공략주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의 지난주 공략주도 살펴봐야겠죠?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였잖아요. 삼성전자 어제는 6만 원 돌파하더니 오늘 또 6만 1,000원까지 올라줬습니다. 7만 전자 가능할까요? 네, 삼성전자 뭐 7만 원 가능할 것 같고요. 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대부분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포트의 일부를 좀 구성해 놓고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제 성장이 가능하다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 네. 수급적으로 최근에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탄력도 나쁘지 않지만 사실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단기간에 좀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좀 장기적인 시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네. 최 전문위원님이 추천드리는 종목은 또 단기간에 상승 탄력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조금 더 포트를 구성할 때 조금 더 좀 좋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장기 위원님 여기 계시고 또 단기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단기와 장기 적절하게 섞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지난주 종목들 모두 리뷰를 해봤으면 가장 궁금하실 오늘의 공략주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족 되기였죠. 금태족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종목 일단 최충성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1번과 2번 중에 제가 오늘 힌트 많이 드린다고 들었는데. 전 봤어요. 그죠? 네. 끝날 때 이렇게 손모양을 제가 했던 게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PC 디렉트인데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 유튜브에서도 뭐 질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괜찮다, 저도 보고 있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그 드론 택시 상용화와 관련된 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드론, 뭐 예전에는 뭐 드론 관련해서 뭐 날아다니면은 굉장히 좀 비싸고 이래서 사람들이 잘 안 사고 그랬는데 굉장히 지금은 뭐 길거리 가다 보면 그 드론 샵도 있고 뭐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놀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 뭐 군용 드론도 있고 생활 여러 방면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접하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일단 드론 택시나 이런 부분들 뭐 영화 같은 것만 보셔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추후에 몇 년이 지나가면은 그 계산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중국 1위 기업 그리고 프랑스 2위 기업 그 유통을 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뭐 수주가 많다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좋을 것이고 일단 드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부 그런 상용화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일단 지금 매수가 오늘 종가 구간에서 11,800원 구간입니다. 뭐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목표 가격 14,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금태족이 되시려면 저거보다 사실 더 버셔야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17,000원,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수익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손절가는
1,6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C디렉트 위원님께서 금태족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단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손절가 1,600원 잡아드렸으니까 이 점 잡고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이지환 위원님의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아까 일부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고배당이면 금융권인데 그리고 지주 아닌가요?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런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네. 사실 이런 종목을 추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왜요? 이 주제가 이제 금태족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정말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정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사실 이 종목의 단기적인 주가 탄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주가 흐름은 그냥 아주 평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의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은퇴 이후를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두에 배당률과 중간 배당 혹은 저가 저평가 메리트를 좀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 10년간 적금부 듯이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진짜 은퇴 이후를 보실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PER이 대부분 이제 금융주도 마찬가지지만 3, 4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주들이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언젠가는 시세 탄력성을 한번 가질 수 있고 또 그 보유 기간 동안 주가 여기서 사실 빠질래야 더 빠질 자리도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한 번쯤 은퇴 이후 종목을 좀 선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28,000원 언저리 경우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바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사실 손절선은 이 종목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도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는데 굳이 좀 짧은 관점으로 보시겠다면 손절 라인은 25,0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1차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38,000원이고 아주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간다면 이 종목이 예전에 좀 가져왔던 가격대를 좀 감안해서 5만 원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긴 호흡으로 가면서 저평가 메리트에 대한 시세 차익과 배당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누려보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저평가 시세 차익과 또 긴 호흡 가지고서 배당금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금퇴족들을 위한 그런 안성 맞춤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절은 딱히 없고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 선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이서 이제 장기와 단기 서로 이제 스타일이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두 분의 종목들 잘 섞어서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슬기로운 주식생활 종목까지 만나봤으면요. 내일 시장 전략도 위원님들께 들어봐야겠죠. 예, 양쪽에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충성 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일장 어떻게 대비를 해볼까요? 네,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외국인 수급들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기존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에 좀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 하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상승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타고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했을 때는 그 세력들은 덜어낼 준비를 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내가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한 번쯤은 매수하시기 전에 해보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막상 이렇게 손이 빨리 가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그리고 오늘 아니면 못 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버리시고 차분히 어차피 시장은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일매일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를 한 번만 딱 찾으시면 돼요. 뭐 매일매일 3% 먹는 거랑 뭐 일주일 딱 모아서 20% 한 번 딱 먹는 거랑 어차피 비중적인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차분히 시장을 바라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FOMC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련 기사나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의 이제 스가 그 총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뭐 트럼프가 재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 나눠서 관련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뭐 수주를 받는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외국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하시고 특히 요즘에 잠잠한 북한 관련 이슈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하고 누가 당선될 것 같으세요? 위원님이 바라는 사람을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강경하는 건 좀 싫어서 바이든이.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게 더 좋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휘청휘청거리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서요. 네. 역시 투자자를 생각하는 마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지환 위원님의 시장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 시장이고요. 지금 우리 시장이 8월 조정을 받았고, 미국 시장이 이제 지금 조정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의 끄트머리, 막바지 조정이 들어와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은 조금씩 코로나19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조금씩 넘어가는데, 그럼 결국 주도주가 바뀔 거고, 시장의 자금 성격도 8월 말에 MSCI 리밸런싱을 겪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에서 액티브 자금으로 넘어가는 가독이 있습니다. 관점을 나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저가의 매수, 특히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들이 장중 선물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고 그 매도 물량을 저가에서 받아가는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저가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액티브 자금도 유입되는 종목들은 1주, 2주 상관으로 시세가 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이 투트랙으로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 좀 가장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시장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자꾸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좀 보실 거는 이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에서 이 유동성을 누를 수 있는 악진이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 전환하느냐 아니면 그냥 조정을 받느냐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과 외국의 수급을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의 단기, 중기, 중장기 목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기관은 단기 목적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좀 편할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를 구성할, 내 계좌를 구성할 때 좀 중장기적인 종목을 좀 일부 넣고 단기적인 시세 탄력이 나는 종목을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같이 가는 전략을 많이 쓰실 건데, 아마도 이제 우리 방송을 좀 보신다면은 그런 점이 저와 우리의 유능하신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충족시켜 주시지 않을까. 단기와 중기에 관련 포트를 서로 같이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경제 측에서 두 분 합친 상품이라도 어떻게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기에 굉장히 특화된 위원님이시고 또 단기에 좀 특화된 위원님이신데 어떻게 두 분이서 좀 같이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야 영광이죠. 러브콜 보내셨어요. 실력 있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지환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이따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 또 이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살짝 어떤 이야기, 여러분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11시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살짝 이야기. 아마 지금 현재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느냐 안 사느냐, 사면 어떻게 사느냐, 자금의 아마 성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건데, 아마 8월 말에 MSCI 리밸런싱 되면서 아마 가슴 철렁했던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왔고 지금은 왜 급등하는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나오는가, 이 부분을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의 성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충성 의원님께서 대답을 회피하시는데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러브콜 보냈습니다. 오케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영광입니다. 왜 영광인데요? 예전에 제가 신풍제약에 대해서 바닥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걸 들었기 때문에.
신풍제약 3만 원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보다 하단에서 먼저 와, 그러면 단기도 잘하시고 장기도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는 이제 자기만의 그 어떤 패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순 전문가님은 어떤 단기 종목을 꼽으실 때 어떤 테마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종목의 시세 탄력성에 좀 주안점을 줘서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아니, 오늘 그런 점에서 조금은 저하고는 좀 성격은 다르지만 아마도 이런 탄력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고 또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포트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서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시간도 그런 관점에서 시청을 하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정말 오늘 훈훈한데 방송 끝나고 어떻게 한 잔 또 기울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내일 장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의 내일장 전략까지 정리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작대기까지 나눠드린 두 분의 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